안녕하세요. 킵다이어트 전문가 김경미입니다. 벌써, 잠시만요. 벌써 이 3회차가 방송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3회차쯤 되니까 기존에 처음에 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것 중 하나가 이 킵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저희 회원님들과 한번 이 소통을 하면서 뭔가 피드백을 해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 사실 저희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피드백을 해드리고 싶어도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 답변을 드리거나 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거나 아니면 메일로밖에는 피드백을 해드릴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어떻게 하면은 회원님들한테 좀 소통도 하고 피드백도 해드릴까 해서 이 라이브 방송 중에 그런 것을 진행을 해보고 싶었는데, 왜냐면 제가 이 킵다이어트 프로그램 중에 계속 보완을 하고 싶고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하는 부분이 바로 이 회원님들의 의지와 노력에 대한 부분이에요. 프로그램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아무래도 온라인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개인이 이렇게 계속 노력을 해 나가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심리교육원에서 상처 치료를 할 때는 주말마다 이 포럼이 열리면서 거기에 참여를 하셔갖고 직접 오프라인으로 참여를 하셔서 의지를 되새기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킵다이어트 회원님들도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 참석을 아직까지는 하시는 분은 없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하시다 보면은 그날 이 하셨던 것을 일지로 작성을 이제 데일리하게 하시면서 의지를 좀 되새기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뭐 이제 잘 쓰시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오늘 하루 있었던 이 후기라든지 이런 감상에 대해서 쓰면서 의지를 되새기고, 또 그리고 제가 이제 게시판에 궁금한 것도 질문을 많이 주십사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것도 왜냐면 이 프로그램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겪는 일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그 자체가 이 다이어트를 진행하는 것에 있어 임하는 그 의지라서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안 올라오는 거 저도 이해합니다. 힘드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킵다이어트를 진행하면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힘든 부분이, 킵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은 심리치료가 일어나잖아요. 이 킵다이어트의 심리치료 회복 프로그램은 한국심리교육원의 상처치료 프로그램의 일부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무조건 심리치료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되시면서 점점 편안해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외형에 관련돼서 상처의 작용으로 이 외적인 관심을 받으려고 하시던 분들이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자기 중심이 잡혀가는 과정에서, 편안해지는 과정에서, 내가 다이어트를 왜 굳이 해야 되지? 이런 상황이 무조건 발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킵 다이어트를 직접 하면서도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에요. 굳이 난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이어트를 이제 어, 포기는 아니죠. 이제 안 하게 됩니다. 편안해지게 되면.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개인 일지가 올라오면 이건 약간 프라이빗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이렇게 확인을 절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피드백을 계속 매일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만 보다가 매일 꾸준하게 올라오시다가 안 올라오면은 그때는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딱 열어보면 피드백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열어보면은 항상 같으세요. 처음에는 막 의지가 불타올라서 이렇게 심리적으로 힘든 부분, 다이어트적으로 이제 힘든 부분을 내가 극복을 해야지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시는데, 점점 이게 중기로 지나갈수록 이런 건 좀 진짜 몰랐다. 내가 이걸 진작에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앞으로 이걸 알아서 이제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통 나아가시다가 이제 조금 더 지나가시면 편안하다. 요즘에는 진짜 힘들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실 때쯤 이제 그다음부터는 조금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십니다. 그다음부터는 일지를 안 올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바로 메일이 갑니다. 피드백 메일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 이런 분들 사실 제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드시다가 편안해지신 거 보면은 저도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그 고통을 저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제발 안 됩니다. 거기서 중단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 모든 전 사이클을 완료하시고 중단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무의식의 습관이 만들어지시기 전이라서, 지금은 당장은 내가 상처가 회복이 되면서 영의 감정이 되면서 편안해지신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조금 이제 지나다가 이 스트레스가 외부적으로 뭔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쌓이면서 다시 상처로 전환이 되고, 이 상처가 다시 올라오면서 예전보다는 더 아파지는 경우가 있고요. 예전보다 상처가 더 확대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참고를 하셔갖고, 내가 이제 다이어트를 진행함에 따라서 나 이제 살 안 빼도 될 것 같아. 나 좀 자존감이 올라왔어. 그래도 무조건 끝까지 진행은 하셔야 된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 부분이 항상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라도 피드백을 어떻게든 해드리고 싶고, 메일도 주기적으로 뭐 바라지 않으셔도 제가 메일을 보내드리는 이유가 이런 부분 노력을 끝까지 완료를 하시게끔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끝까지 완료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분들한테 제가 정말 언제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게시판에 이제 후기를 올려주시는 경우도 막 이런 건 줄 몰랐다.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다. 감사하다. 메일도 그런 걸 받는 경우가 많아요. 아,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아니에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사실 좋은 건 맞지만 그렇게 아무리 좋아도 노력은 결국 여러분들이 하신 거거든요. 이거는 프로그램이 좋은 게 있던 나쁜 프로그램이든 좋은 프로그램이든 상관없이 그걸 진행하신 분들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의지를 갖고.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항상 매일을 내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이 변화한 모습을 보면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언제나 힘을 얻고 으쌰으쌰 같이 하게 돼요. 제가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하자마자 바로 제일 먼저 하는 게 킵다이트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쓱 보거든요. 뭐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일지가 올라왔나 안 올라왔나, 오늘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나 이렇게 점검을 하는데, 항상 일지 올려주시는 부분, 그리고 이렇게 메일로 후기 올려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그 노력과 변하는 모습 자체가 저한테 너무 감사한 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꼭 완료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회를 빌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 방송을 보시면 참여하셔서 같이 저랑 채팅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 채팅하고 질문 답변을 주기도 하지만, 답변을 드리기도 하지만 메일로도 사연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유튜브가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질문을 하시려면 제가 알기로는 또 채널을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개인 채널을. 그래서 유튜브 자체가 사용이 어려워서 이 메일로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채팅창에 질문 주신 분이 먼저기 때문에 채팅창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질문 이어서 한번 제가 메일로 받은 거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질문자님이 승진해 그 분노를 집중해. 어우, 엄청난데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이 힘든데요. 자꾸 보상 심리로 맥주와 닭꼬치가 땡겨서 폭식하고는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그 보상 심리를 다른 것으로 돌릴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 경우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성분 같은 경우는요, 이 보상 심리 사실 일이 힘들면 우리가 이제 성인이 되었다고 하면은 이 손쉽게 음주로 계속 그거를 이제 보상을 하시는 경우가 많죠. 옛날, 사실 이제 성인이 아니면 남자분이시구나. 네. 어쨌든 성인인 경우는, 남자분이신 경우는 딱 한 가지예요. 이 음식보다 좀 더 몰두하실 수 있는 재미가 있는 것을 계기로 만드시면 됩니다. 사실 남자분들도 다이어트를 하시는 데 있어서 계기가 되는 것은 뭔가 내가 재미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몰입할 수가 있고 그것에서 이제 열정이 생기고 흥미가 유발이 돼서 그쪽으로 몰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딱히 힘든 일을 하시고 나서 몰입하실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 보상 심리가 이 음식으로 자꾸 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맥주와 닭꼬치가 엄청
좋기는 하죠. 보상 심리로 저도 좋아합니다. 닭꼬치라든지 맥주 같은 거. 그래서 폭식을 하시게 되는데 다른 것은 사실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여자는 상처의 작용에 의해서 남자분들보다 더 식욕을 억제하는 경우가 힘들지만 남자분들은 어떤 계기가 있으면 그것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있어서 좀 더 여자분들보다 용이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어, 본인 입장에서는 다이어트 자체, 그리고 이 음식 조절을 하는 부분이 힘들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여자분들은 배로 힘듭니다. 특히 상처가 작용할 때는 더 힘들어요. 그래서 그 점 명심하셔가지고, 한번 취미 같은 것을 힐링할 수 있는 습관이나, 취미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고요. 다만 주의를 하셔야 될 점은, 하나로만 집중을 해서 거기에 몰입을 하시다 보면, 내가 스트레스 받는 것을 어느 하나로만 계속 특정한 것으로만 풀다 보면 그게 중독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다양하게 몰입하고 오늘은 이거 했으면 다음은 저거 그냥 힐링 시간 자체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 대상은 여러 가지를 변경을 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계기가 동기유발이 어렵다. 심지어 이제 뭐 일에 있어서도 많이 지치고 힘들어서 심리 회복을 자체를 좀 하고 싶다 하실 때는 이런 심리 문제에 있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김보면 선생님이 하시는 심리 상담 채널이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 통해서 한번 심리 상담을 받아보시고 어떻게 방향성을 제시 받으시면 심리 장애이신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이런 모티브가 되는 얘기를 들으시면 조언을 들으시면 바로 회복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이 보상 심리를 다른 것으로 돌릴 수 있는 것.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재밌는 일에 조금 몰입하는 것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제가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 메일로 왔던 사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HJ1952라는 분이 이제 메일을 주셨던 거예요. 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30세 여자입니다. 저는 신경증을 앓고 산지 7년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매사 불안하다 보니 30이 되고도 직장도 제대로 못 구하고 이 때때로 음식을 반추하기도 하고 갑자기 삼키기 어려워지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평균보다 15kg 정도가 저체중이다 보니 이래저래 사람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 심리 치료가 되면 정상으로 밸런스가 맞는다고 하셨는데 저체중도 회복이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볼 때 진짜 조금 많이 안타까웠거든요. 이 불안을 동반한 신경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노이로제예요. 그래서 이 노이로제를 7년이나 계속 회복을 못 하시고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악화가 되셨다라는 거거든요. 제대로 된 치료가 못 일어나서 상처가 악화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 여자의 노이로제라는 것은 단순히 인식에 문제가 생기는 노이로제하고는 좀 다르게 상처에 기인한 우울성 노이로제예요. 그래서 인식장애하고는 조금 다른데 상처가 작용을 하면 여자는 이게 심리장애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도 내가 상처의 감정, 부정감정이 작용을 할 때는 무조건 인식되는 모든 것들이 다 스트레스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인식이 되는 상태는 안정이 되지 못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즉 불안함이 계속 조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지속이 되고 회복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이 불안 증세가 나타나면서 불안 장애로 이어지게 되는 건데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 7년 동안 오랜 시간 지나게 됐고 상처가 굉장히 많이 악화가 됐기 때문에 다이어트보다 저체중의 회복보다 먼저 상처 치료가 가장 먼저 시급하게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치료가 일어난 다음에 다이어트는 그 다음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글 중에 보면 반추 증세가 있다 그러셨어요. 반추라는 것은 결국 되새김질이에요. 내가 음식을 먹었을 때 이게 심해지면 구토까지 이어지는데 구토는 아니고 계속 되새김질하는 걸 반추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고 삼키기가 힘들다라는 것은 기질적인 문제가 없는데도 뭔가 심리학 용어로는 뭐 시민성 히스테리고 이런 뭐 이물질 같은 게 목 안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실제로는 없는데 이런 삼키기가 좀 힘들어지고
심한 경우에는 약간 질식 증세 같은 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실제 기질적으로 뭔가 문제가, 몸에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불안에 의해서 내가 뭔가 불안으로 자각하는 거에 의해서 몸이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몸에 의한 방어 기제가 저절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킵다이어트에 의한 심리 치료보다는 상처 치료가 먼저 시급하게 상처 치료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이어트를 시도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체중도 반드시 회복이 가능하십니다. 제가 저체중인데도 계속 다이어트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현대에는 이 다이어트 자체가 굉장히 왜곡된 개념으로 가고 있어요. 이 다이어트의 원래 근본적인 어원은 그리스어에서 디아이타라는 어원에서 발생을 했거든요. 이 디아이타라는 뜻이 뭐냐면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방식, 혹은 이 총체적인 생활 방식, 라이프 스타일을 이야기하는 게 이 디아이타라는 그리스어의 어원인데, 말 그대로 지금의 체중 감량인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라이프 스타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에 들어와서 이 비만함이 너무 만연하다 보니까 내가 뭔가 건강하게 살려고 하면 체중을 감량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는 곧 체중 감량이다 라는 공식이 성립을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내가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면 체중 감량을 해야 돼 라는 말도 안 되는 왜곡된 개념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것이 만연해져 버렸죠. 그런데 우리가 삶의 방식이 무너진다라던가 심리의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면요, 살이 찌는 것만이 아니라 살이 빠지기도 합니다. 고체중과 저체중은 같아요. 결국 원인이 같은 곳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따라서 이제는 이 저체중도 다이어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이 무조건 다이어트를 바라볼 때 체중 감량의 목표를 두고 그 개념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이어트를 행복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이런 변화의 시점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사실 변화가 아니죠. 원래 그게 다이어트의 원래 개념이에요. 그것이 왜곡되어 왔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킵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이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서 자신의 이런 프로필을 말씀해 주시고 심리적인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하는 분들, 내 외형에 대해서 난 이만큼 빼야 돼요, 이게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일단 체중 감량에 대한 거 생각하지 마시라, 체중 감량보다는 이 행복을 위한 심리적 문제를 회복하는데 먼저 초점을 두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이 외형에 대한 강박을 가지고 이것을 시작하다 보면 기존 다이어트는 다 그렇습니다. 외형에 대한 것을 변화를 생각하시면서 시작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초조함이 생기고 강박이 생기면서 대부분 포기를 하게 돼요. 킵 다이어트는 그러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심리적인 목표로, 회복을 목표로, 행복을 목표로 가셔야지만 강박이 발생하지 않고 좀 더 의지가 생겨나게 된다. 우리가 결국은 이 심리치료 그리고 심리 문제에서 비롯한 다이어트 모두 이 건강과 자신의 몸과 마음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이어트 왜 하나요? 결국은 모두 나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뭔가 매일매일 일어나가는 하나의 가치축이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이게 한 사이클이 돌아가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단순히 체중 감량이 아니더라도 누가 봐도 좀 예뻐졌다 라고 하는 이유가, 이게 단순히 체중 감량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매력은, 이 여성의 매력 자체는 외형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외형에 국한된 매력은요, 그러니까 성적 매력, 이 유혹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이제 그거는 굉장히 호불호가 갈리죠. 그리고 기준 자체가 내 게 아니다 보니까 질리기도 하고 누구한테 맞기도 하고 호불호가 갈려요. 그런데 이 여성이 자신의 행복한 표현에서 우러나오는 매력은 호불호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성과 동성의 구분도 없어요. 남녀노소 누구든 끌려오게 되는 매력이거든요. 그것은 굉장히 외형에 국한된 것보다 질적으로 다른 매력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를 하셔서 이 저체중도 무조건 다이어트에 해당이 된다. 심리가 회복될 때 증량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것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만바카스님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식 욕구를 견디기 위해 걷기를 했는데 강박적으로 하게 돼요.
걷기 외에 다양한 운동법을 개발하고 힐링할 수 있는 체계 또한 다양하게 만들면 될까요? 맘바카스님 혹시 지금 제가 마마카스님 상황을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냥 뭐 이런 심리적인 장애나 이런 게 없으신 경우, 일반적이신 경우에 다이어트를 진행하신다는 걸 전제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음식 욕구를 견디기 위해서 걷기를 하셨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결국은 기분 전환으로 기분 전환을 옮기신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강박적으로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하나의 조건을 걸고 가시는 거기 때문이거든요. 만약에 진짜 내가 욕구를 제어할 수가 없는 다이어트 상황에 놓여야 된다. 심리 문제가 발생하신 거 본인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욕구를 제어할 수가 없고 일상을 그것을 견디기 위해서 걷기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뭔가 전환을 해서라도 이 욕구를 떨쳐야 된다는 거잖아요. 상처, 우울 증상이 있으시다고 하면 이 걷기 외에 다양한 운동법을 개발하고 힐링하는 것으로는 어렵다라는 거죠. 제가 전 회차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마인드 컨트롤 그리고 힐링만으로는 사실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상처와 우울 증상은 반드시 심리적 회복, 치료 이것이 동반이 되어야 돼요. 이 치료가 꼭 들어간 다음에 상처가 치료가 되고 이것은 절대 힐링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사실 다른 것으로 전환한다고 하면 만약에 그 전환이 성공을 해도 문제예요. 그것에 중독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전환이 잘 안 되실 거예요. 우리가 여성들이 활동적인 것보다는 심리 장애가 이제 막 중독이나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표현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는 여자들은 정체된 거, 정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음식이 최고의 기분 전환 수단입니다. 특히 몸 자체가, 신체 자체가 단 거를 받아들인 것을 굉장히 신체적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음식이 땡기는 게 욕구를 견디기가 매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만바카스님 경우는 부디 당부를 드릴 건데 심각한 심리 장애로까지 지나기 전에 쉽게 회복하실 수 있거든요. 조금만 심리 치료 진행하시면 회복 가능하시니까 지금 상황에서 많이 심각하지 않으시다고 하면 이 심리 치료와 다이어트 결합된 거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시면 아주 효과 괜찮으실 거예요. 이 체중 감량에 있어서도 그렇고 음식 욕구, 내가 충분히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충분히 원활하게 내가 자가적으로 제어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의식에 어느 정도 소모성 에너지가 습관이 되어 자리를 잡아가면은 좀 드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그만큼 충당하는 이 소모성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데도 있어서 괜찮고 무엇보다 사실 이 음식 욕구에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주의를 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 사실 저도 그래요. 백지 한 장 차이거든요. 저 예전에도 단 거 많이 먹었고요. 지금도 단 거 많이 먹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강박을 갖고 거기 먹는 만큼 불안을 느끼고 먹으면 안 돼. 이거는 안 되는 거야 하면서 죄책감을 갖고 먹었는데 이제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먹어요. 아, 이거 내가 필요한 거니까. 방송 전에 좀 스트레스 받고 떨린다. 일할 때 조금 힐링이 필요하다 하면 그냥 단 거 먹으면서 기분 전환하고 되게 그 기분 전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절대 뭐 내가 이걸 먹었으니까 살이 이만큼 불었을 거야. 칼로리 계산하고 이런 거 이제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바카스님 경우도 충분히 심리가 회복이 되면 안정이 되면 그럴 때는 음식 욕구에 대해서 지금하고는 전혀 다르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일단은 근본적으로 상처 치료, 심리 치료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하셔야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기분 전환밖에는 안 되신다라는 거 자칫 더 위험한 상황으로 가실 수 있다는 거 거듭 강조를 드립니다. 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승진혜님, 네, 그래서 여성 고객이 일할 때 더 힘든다는 거, 뭐 이거는 뭐 남자 여자 일할 때는 굳이 다이어트랑은 상관이 없고요. 그 밑에 다이어트 대회 신청하고 항상 다이어트를 실패했던 것이군요. 강박관념 때문에 스스로 힘들어하다 포기했는데, 그쵸? 모든 강박이 생기면 제가 저번에 간헐적 단식 말씀드렸다시피 강박이 생겨버리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하면 할 수 있었던 것도 강박이 생기면 포기하게 되고요.
그냥 하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내가 이거에 대해서 해야지라고 강박을 갖는 순간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심리의 치료가 되면서 다이어트도 같이 된다는 말씀이, 네, 그 얘기고요. 죄의식으로 생각했는데 꼭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승진애님은 남자분이시기 때문에 이게 제가 남자 여자 흑백으로 가리는 게 아니라 남자의 마음작용과 여자의 마음작용이 좀 달라요. 그래서 여자는 상처라는 개념을 가져가게 되고요. 남자들은 뭐 죄의식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실 필요 사실 없습니다. 여자들은 상처가 작용하면서 그 상처가 확대가 되고 거기서 비롯되는 심리적 문제가 많이 커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린 건데, 남자 부분은 조금 해당 사항이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 또 이제 질문이 올라오기 전까지 제가 또 하나 받았던 질문 말씀을 드릴게요. 이 홈페이지에서 문의를 주셨던 거라 성함이 있는데 성함을 밝히면 네,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신땡땡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내장 지방도 감소하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킵다이어트를 하면 내장 지방이 감소되냐는 질문이에요. 당연히 감소를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내장 지방의 개념이 요즘에 막 하도 악랄하게 보도가 되고 막 이러기 때문에 내장 지방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지방도 그렇고 내장 지방도 그 자체가 기능적으로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내장 지방은 누구나 다 있고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이 장기의 쿠션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비만일 때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내장 지방은 원래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제가 의학적으로 사실 검증을 해본 적은 없지만 당연히 내장 지방이 감소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게 공식이 있습니다. 기존 다이어트를 통해서도 이 공식이 뭐냐면, 반드시 내장 지방이 어떤 일정 수준까지 감소를 한 다음에 피하 지방이 빠져요. 먼저 피하 지방 먼저 감소하고 내장 지방이 빠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외관적으로 내가 피하 지방이 빠졌다, 신체가 감소를 했다 그러면 무조건 내장 지방은 감소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킵다이어트를 하면서 실제로 그 후기를 이 킵다이어트 홈페이지에 죄송합니다. 킵다이어트 홈페이지에 제 후기를 9kg 감량을 한 후기를 올린 게 있는데, 거기를 보시면 킵다이어트는 저도 내장 지방이 감소를 했었어요.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 킵다이어트는 운동을 크게 안 하거든요. 저강도 운동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 운동과 식이요법을 굉장히 열렬하게 했던 다이어터로서 사실 이 킵다이어트 처음 개발될 때 그 저강도 운동을 보면서 뭐 이런 걸로 살이 정말 빠질까 할 정도로, 지금 최대 맥시멈으로 킵다이어트 운동을 해도 그냥 약간 체온이 많이 올라오는 정도? 그 정도의 저강도 운동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치를 봤을 때 근육은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그러면서 체지방만 오로지 빠져버린 거예요. 너무 신기했죠. 체지방이 빠진 것도 신기한데 내가 근력 운동을 심하게 한 게 아닌데도 근육이 유지가 됐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기존 다이어트를 하면, 식이요법 조절을 하면 근손실이 무조건 있거든요. 단백질 보충제 이런 거 엄청 열심히 챙겨 먹지 않으면. 근데 근육이 유지가 된 것도 신기한데, 킵다이어트는 또 딱히 식이 조절도 안 해요. 정상적으로 세끼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군것질 제한하고 과식만 제한하고 다이어트 동안만 음주를 좀 제한할 뿐이지, 그냥 내가 면을 먹든 뭘 먹든 치킨을 먹든 상관 안 해요. 적당한 시간에 적절하게 먹으면.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도 놀라운 결과가 있었고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저체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체중이 아니라 적정 체중이셨죠. 적정 체중이셨는데 킵다이어트를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 체중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복부 인치수가 줄어들고, 그리고 근육이 늘어났어요. 식단 조절도 안 했고 근력 운동을 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결과적으로 이 임상들을 거치고 제 사례를 보면서 느낀 건데, 확실히 이게 외부 기준으로 다이어트를 한 게 아니구나. 사실 기존의 다이어트들은 굉장히 천차만별이죠. 개개인의 이 인바디 쫙 뽑아봐서 신장, 체중에 따라서 전부 다 다르고요. 그리고 체지방량, 근육량에 따라서 처방되는 운동법이나 식이조절법이 전부 다 달라요. 그런데 킵다이어트는 사실 어느 분이 하셔도 다 동일하게 정해진 운동량이 있고요. 저강도지만 정해진 운동량이 있고, 그냥 학습까지 하시고 치료까지 하시고 음식도 그냥 일상생활 하시고 다 동일하게 갑니다. 그런데 이 개인마다 다 다르게 이게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이 외부 기준에 의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심리가 회복이 되면서 심리가 알아서 내 체형을 맞춰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 알아서 감소하고 부족 부분 알아서 채우고 이러면서 밸런스를 맞춰가는 거. 심리가 맞아떨어짐에 따라서 체형의 밸런스도 맞아떨어진다는 게 정말 신기해요. 놀랍죠. 저도 지금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이 이 의학적으로 연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장 지방도 물론 필연적으로 감소를 한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질문이 아직까지 3회차라 그런지 많이 없어요. 그런데 질문이 없으면 저 조기에 마감을 합니다. 일단 제가 가져온 질문이 이제 다 되면 저는 조기에 마감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또 질문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땡땡님이 주셨던 질문이 있어요. 이 여름하고 겨울 중에 어느 계절에 다이어트를 하는 게 더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여름하고 겨울 중에 어느 쪽이 더 좋냐고 하시면 기존 다이어트에 입각해서 설명을 드리면 겨울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추운 날에 운동을 하면 내 기초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몸이 에너지를 더 소모하기 때문에 추운 날 운동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런데 사실 이거 실내에서 운동하면 아무 소용없죠. 여름에 하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단기 다이어트를 하면 많이 성공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실 여름에 하면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효과성이 더 좋다. 하지만 단기 다이어트는 무조건 요요가 발생을 하는데 100% 요요가 아니라 거의 200% 가깝게 요요가 온다라는 거 아실 거예요, 다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시사계절 다이어트에 있어서 가장 좋은 점, 내가 이제 몸에 국한돼서 하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뇌 활동에 의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게 사시사계절 다 좋다. 여름, 겨울 떠나서 다 좋다라는 점을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 우리가 이 뇌 활동을 되게 우습게 보시면 안 되는 게, 뇌 활동의 에너지 소모율은 정말 정확합니다. 우리가 침팬지랑 인간을 연구한 결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침팬지랑 인간이랑 이 근력에 대한 부분을 측정을 해보면 체형은 침팬지가 더 적어도 이 근력이 굉장히 높고 근력에 대한 에너지 소모량이 더 높아요. 그래서 이 진화론에 있어서 입각해서 이 연구된 그런 가설이 있는데 인간이 진화를 하면서 뇌가 발달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뇌 발달이 되면서 소모되는 에너지를 제공하는 게 근육이 아닌 뇌 활동으로 변화를 했다라는 가설이 이제 막 대두가 됐었고 그게 이제는 어느 정도 확실하다라고 많이 연구가 되어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제가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근골격에 대해서는 인체의 부위별로 에너지 소모량이 있어서 17에서 18% 정도가 소모가 되고 뇌활동은 20에서 25%가 소모가 되는데 뇌활동은 제한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뭔가 특정한 활동을 하면 에너지 소모율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뇌활동에 있어서 의식의 작용에 의해서 소모성 에너지를 발생을 시켰을 때 이 스트레스만 잘 처리할 수 있다면 굉장히 효율이 높고 아주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법이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여름 겨울에 사계절을 가리지 않고 좋은 효과성 있는 다이어트 방법은 이제 그런 뇌활동을 이용한 프로그램이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채팅창에 쩡쩡쩡님, 네, 저는 다이어트 약을 먹고 있습니다. 아, 다이어트 약. 네, 그런데 약을 먹으면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렇긴 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진 못했는데 주로 성이 하고 싶어진다고 하나 그치만 청소에 한번 꽂히면이죠. 성은 생각이 안 나요. 전에 영상을 보았는데 중독 관련 이야기 하셨는데 약을 먹으면 성이 생각나면 제가 성에 중독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아, 쩡님 사실 이 다이어트 그리고 이 뭐라고 해야 되지? 다이어트를 하는 심리 상태와 이런 성심리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다이어트 채널에서 다룰 부분도 사실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자칫 굉장히 오해 소지를 낳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쩡님은 시간이 되시면 저희가 이 매주 둘째 주, 매월 둘째 주, 넷째 주에 한국심리교, 성심리 포럼 다음 카페에 가시면 성심리 포럼을 진행을 합니다. 그때는 이 성에 관한 모든 것을 진행을 하는 포럼이 있어요. 저희 한국심리교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시간이 되시면 와서 질문을 주시면 거리낄 것 전혀 없습니다. 거기서는 성심리나 성에 대해서 굉장히 원리에 입각해서 굉장히 다양한 질문이 나오고 있고 이 영상에 남아있는 것도 많이 있고요. 참여를 해서 질문을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김범영 선생님이 직접 진행을 하시는 부분이다 보니까 굉장히 사실 밀접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셔갖고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저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힘들어요. 하지만 다이어트 약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는 저희 이제 킵다이어트 진행하시는 회원님들한테도 만약 약을 드시고 계시다 무조건 그만두시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사실 다이어트 약을 한번 드시면 이것을 멈추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다이어트 약 복용을 굉장히 오랜 시간 해왔고 이 약이 없으면 일단 불안해서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어요. 다이어트 약을 안 먹으면 살이 무조건 찔 것 같고 사실 다이어트 약에 의존을 하다 보면은 그거 의존해서 좀 더 먹기도 하거든요. 음식을 더 먹기도 해요. 그런데 이 다이어트 약, 지금 유튜브 채널에서 다이어트 약에 대해서 굉장히 이 효과성이라든지 안전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의사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굉장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조금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사실은. 다이어트 약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안전하다. 사실 뭐, 약이 나쁜 게 아니다. 잘만 사용하면 굉장히 똑똑하게 사용하면 좋은 수단이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당장 내가 이 부작용이 없다라고 해서 안전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다이어트 약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신진대사에 대한 위험 그리고 심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다이어트 약 먹으면 무조건 심리 문제 악화가 됩니다. 이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게 아니면 다이어트 약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드시는 분들도 지금 안전하다고 믿고 먹는 약 물론 내가 이 상처 작용에 의해서 이게 안전하다고 믿고 싶죠. 사실 아닌 거 아시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격해졌는데 안전한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먹으면 다이어트 약이 굉장히 많은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이 위장관계도 그렇고 심박동에 의해서 내가 이게 계속 뭔가 이 흥분 상태가 유지가 되면서 불안 증세가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을 덮으려고 소화제 처방되고 수면장애 나타나니까 그 수면제 처방되고 이뇨제도 처방되고 이뇨제 같은 경우는요. 사실 제가 이 반동성 부종이라는 걸 아직까지도 치료를 못하고 개선을 못하고 있는데 실제로 반동성 부종은 무엇이냐면 계속 다이어트 약을 장기 복용을 하시다 보면 이뇨제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종을 없애야 몸에 수분을 빼야지만 가장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뇨제가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양약이든 한약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복용을 하다 보면은 몸 자체에서 탈수 증상으로 받아들여요. 내 몸이 이제 탈수 증상이 일어나구나 싶어서 억지로 내 몸에 수분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반동성 부종이에요. 나중에 약을 끊어도 이 반동성 부종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굉장히 붓기로 고생하고 있고 사실 오늘처럼 이렇게 뭔가 방송을 해야 된다. 대외적으로 뭔가 미팅이 있다 이러면은 아침에 이뇨제를 억지로 먹습니다. 붓기를 좀 빼야 돼요. 안 그러면은 솔직히 외모적으로 굉장히 약간 부담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솔직히 저도 지금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치료가 아직 확실하게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게 안전하다고 할 수 있나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과연 안전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리고 제가 겪었던 그리고 많은 분들이 겪었던 이 심리 문제에 대해서 누가 과연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 반드시 염두를 하셔서 다이어트 약 절대 드시지 마세요. 이 성에 대한 부분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분은 이제 원리에 대해서 만약에 성심리 포럼에 오셔서 한번 질문을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도 잘 설명을 들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보다는 일단 약 복용 중단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꼭 명심을 해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다이어트 약에 대해서 항상 이 경각심을 조금 너무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조금 약간 흥분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죄송하고 쩡님은 그 부분 꼭 유념을 하셔서 사실 이 상처가 작용을 할 때는 아무리 외부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다고 해도 이 약을 끊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당장 내가 이 약 복용을 안 하면 굉장히 죽을 것 같아요.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어쨌든 매달리게 되고 그리고 내성이 생겨서 더 함량을 올리게 되고 이것이 반복이 되는데 그래서 쩡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심리 안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리 회복이 가장 최우선이에요. 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도 심리가 회복이 되고 상처 치료가 되게 되면 굉장히 안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다 이 연관성이 있고 밀접한 부분이다 보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상처 치료 혹은 심리 치료에 대해서 한번 꼭 알아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한국심리교육원이라든지 킵다이어트를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다이어트 이전에 이 심리 회복이 중요하다라는 거 꼭 유념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래서 다음 질문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이가영님, 선생님, 현재 운동을 하고 있고, 음식 섭취도 조심하고 있는데도 살이 빠지지 않고 오히려 찌거나 그냥 유지하는 정도라면 그게 심리 문제나 심리 장애 때문일 수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운동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신지 음식 섭취를 어느 정도 하고 있으신지는 이 기존 다이어트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에 입각한 다이어트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따지려면 제가 이가영님의 바디 프로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칼로리 소모량 알아야 되고 기초대사량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제가 아까 초반에 설명을 드렸지만 다 천차만별로 어느 정도 음식 섭취를 조심하셔야 되는지 방법도 엄청 많죠. 뭐 탄수화물 제한하는 법, 단백질, 지방 제한하는 법, 막 이런 식으로 방법도 많고 그리고 운동도 어느 정도 근력 운동을 할 것인지, 이 고강도 운동할 것인지, EPOC 같은 거 할 것인지, 막 계속 방법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살이 빠지지 않고 오히려 찌거나 유지되는 정도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상담으로는 사실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진짜 심리 문제나 심리 장애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알게 모르게 제한을 한다라고 하지만 잘 안 되는 부분이 심리적인 문제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면이 이제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리 문제로 수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살이 빠지는 게 조금 지방을 분해하는 게 느려집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정상 체중이면 이가영 님이 생각보다 내가 이게 살이 찐 상태가 아닌데 심리적으로 살이 찐 상태라고 받아들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정상 체중이면 우리가 세트 포인트를 생각을 해보시면 항상성이라 그래요.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항상 그 고정된 상태를 내가 생존에 있어서 고정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음식 섭취 조심하시는 거 그리고 운동을 하는 것도 이게 좀 약간 간헐적으로 일어나신다고 하면 크게 그 세트 포인트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크게 많이 뭐라고 되지? 그걸 변화시키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리고 내가 심리 밸런스가 완전히 맞아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굳이 체형이 변화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유지가 된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는 제가 정확한 상태를 알기 전에는 그리고 이가영 님이 사실 어떤 심리 상태인지도 제가 알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을 해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살이 더 안 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심리가 밸런스가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라이프 스타일에 있어서 지금 이 간헐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거 그리고 섭취하시는 것 자체도 완벽하게 이 건강한 생활 방식에 맞아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20년 이상 같은 몸무게였는데 우울증, 조울증 겪으면서 10kg 이상 불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심리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알게 모르게 조심하신다고 하셔도 안 지켜지는 부분도 많을 거고요. 이런 경우는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심리 문제를 해결하시면 정상적으로 회복이 돼요. 막 극하게 이 다이어트 이제 막 뭐 리즈 시절이라 그러죠. 이렇게 변화를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일상을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 상태로 이제 그 정도로 회복이 되시고 음식 섭취나 운동 이런 거 굳이 조절 안 하셔도 알아서 내가 제어가 되고 통제가 되고 그런 상태로 돌아가실 수 있다라는 거. 음, 상처 치료, 심리 치료를 어디서 하셨을까요? 심리는 좋아진 것 같으신데 살은 여전히 빠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혹시 한국심리교육원에서 상처 치료가 진행을 하셨던 부분일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한국심리교육원에서 상처 치료를 하셨는데 잘 안 되신다. 그러면 킵다이어트로 오시면 됩니다. 킵다이어트에서 다이어트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한국심리교육원에서 치료를 하신 게 아니라면 다른 부분에 다른 곳에서는 아직 상처 치료하실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내라고 하셨는데 하셨다는 건가요? 다른 곳에선 상처치료, 심리치료 그 프로그램이 없어요. 아직까지 정확한 프로그램이. 그래서 만약에 한국심리교원에서 치료를 받으셨다 하면 이제 킵다이어트를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직 우울증, 조울증 겪으면서 불어나신 살이라고 하면은 차차 회복이 되실 거예요. 20년 이상 같은 몸무게셨으니까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하셔서 한번 유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제가 받았던 거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죄송합니다. 다이어트 보조제에 대해서 제가 1회차인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국내 다이어트 보조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우리가 다이어트 보조제 하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하는 해외 보조제가 있어요. 뭐 다른 것이냐? 다릅니다. 해외 보조제는요. 초급자, 중급자, 고급자로 나뉠 정도로 이 등급이 나뉠 정도로 굉장히 강도가 높아요. 약의 함량에 대해서 국내는 사실 뭐 제한이 많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 식품류가 아니면 보조제로서 의약류로 규정이 되지 않는 이상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국내는. 그런데 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보조제 같은 경우는요, 뭔가 식품이 아닌 것에 대한 함량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강도가 굉장히 세고 이거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거기 사실 그거 상담하시는 분들도 해외 직구 사이트 판매자지 전문가 아니고요. 이 약품에 대한 뭔가 전문적인 소견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함량에 대한 소견이 있는 분들도 아닙니다. 그래서 해외 보조제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무엇이 됐든 간에 효과가 있긴 있습니다. 이 효과가 살이 빠지는 효과냐? 그거는 제가 뭐 말씀드리긴 애매하지만 어떠한 증상에 대한 효과는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해외 보조제에 대한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질문을 한번 선택을 해봤어요. 제가 이 해외 보조제 중에 옛날에 한번 먹어본 게 있는데 저는 국내의 의학적으로 다이어트 약을 계속 먹다 보니까 사실 내성이 많이 생긴 부분이라서 어느 정도 이제 중급자 정도는 먹어야 된다 싶어갖고 해외 다이어트 보조제를 먹었거든요. 그런데 그 약은 정말 새까만 병에 이름도 독사 이름이에요. 제가 특정 이 명을 밝힐 수가 없지만 독사 이름이에요. 독사 이름에다가 알약도 시꺼먼색에 독사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진짜 독약처럼 생겼어요. 좀 웃기죠. 그래서 그걸 처음 먹어봤는데 와, 제가 다이어트 약에 굉장히 내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중급자 약을 심지어 고급자도 아니에요. 중급자 약을 먹었는데도 그날 저는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저혈당 쇼크가 와서 기절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랑 약간 비슷하게 막 사지가 떨리면서 식은땀이 나고 바닥에 누워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게 와, 이게 뭔가 효과가 있긴 엄청 있어. 심박수가 엄청 증가하고 흥분 상태가 되니까 식욕 억제 효과가 있겠죠.
없을 수가 없겠죠. 입맛은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입맛이 돌지는 않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것도 내성이 생길 거긴 하지만 효과가 분명히 있긴 있다. 국내 다이어트 보조제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거 내가 진짜 의학적 소견도 없고 함량도 모르고 판매자의 의견만 듣고서 이것을 구매했다가는 그냥 자칫 그냥 죽겠구나. 제가 비속어를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난 이러다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해외 보조제에 관심도 갖지 마세요. 이 국내 다이어트 보조제는 효과가 아예 없고요. 그냥 없는 거 확실하고요. 해외 보조제는 효과가 있긴 하는데 이거는 다이어트에 대한 효과가 아니라 거의 그냥 죽음에 대한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꼭 가지시고 아예 이거는 먹을까 말까 고민도 하지 마시고요. 해외 보조제, 다이어트 보조제 이렇게 효과가 있었다. 결국 기존의 이 식이요법과 운동요법 안 하면 살 안 빠져요. 식욕 억제는 될지 몰라도 뭐 카브스탑 같은 이제 뭐 탄수화물 차단하는 그런 게 있고 팻 차단하는 거 있고 그리고 그런 거 있는데 사실 백날 먹어도 결국 요요 오고요. 식이요법, 운동요법 안 하면 효과 없으니까 드시지 마시라는 개념에서 다이어트약하고 같습니다. 절대 복용하지 마세요. 이런 것이 이제 여러분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밑에 양진희님, 어머! 반갑습니다. 네, 저희 회원님이세요. 지금 해외에 거주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간에 들어오실 수 있으셨구나. 너무 반갑습니다. 양진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우울증이 걸려서 큐다이어트 하면서 상처 치료를 했는데 외모에 집중하는 것보다 제 자신 스스로가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이런 얘기 들을 때 정말 너무 기쁘고 너무 보람되고 너무 감사해요. 저는 양진희님과 사실 양진희님 같은 경우는 언니분도 같이 하셨어요. 근데 언니분이 먼저 하시고 효과를 보시고 이제 동생분을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점도 진짜 너무 감사했고요. 오셨을 때도 부디 처음 시작하실 때 제가 아마 메일을 보내드렸을 거예요. 우리 꼭 같이 열심히 해서 꼭 우리 나아지자.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언니분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동생분도 너무 열심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세한 건 모르지만 일지가 항상 올라오니까 저는 항상 올라오면 뭐 그거를 보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매일같이 일지를 보면서 제가 진짜 열심히 하신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해서 꼭 제가 이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제가 뜬금없이 이 메일로 보내기도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채팅 와주시니까 정말 너무 감사하고 끝까지 이제 반 이상 진행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끝까지 한번 노력해서 지금 많이 극복을 하셨다고 하니까 저 정말 너무 좋습니다. 우리 끝까지 한번 힘내서 해봐요. 네, 저희 언니는 정말 습관 잘 들어서 지금 현재 너무너무 잘 사고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정말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양진희 님도 힘내서 우리 같이 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도 언제나 응원하는 거 아실 거예요. 제가 무슨 말만 하면 항상 응원한다고 말씀드리죠. 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어 주시니까 저 진짜 감사하고 앞으로도 힘내시기 바랄게요. 제가 늘 좀 약간 이렇게 스토커처럼 아침에 딱 와서 홈페이지 보면서 우리 회원님들 잘하고 계신가?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좋고 다음번에도 시간 되시면 이렇게 와서 보고 가서 소통만 하셔도 좋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이제 질문을 좀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다음번에도 이제 좀 더 유익한 말씀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올 테니까 오늘 좀 시간이 짧긴 했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평소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되게 많아서 진짜 너무 좋고 회원님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많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제가 또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이 오후 3시에 또 이 한국심리교원 채널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때도 지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이 질문 꼭
이 심리적인 거 아니더라도 기존 다이어트에 대한 문제점, 내가 겪으면서 힘들었던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런 심리적 관점에서 해석을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유념해 주시고 우리 이제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조금씩 라이브 방송에 이게 이제 너무 부담스럽지만은 않고 좋아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들어주셔서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